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세 번째 주제인 기억 1편입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 목차 이 세 번째인 기억에 관한 기초 이해입니다. 저번까지 내면 성장에 대한 얘기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언어는 1, 2편으로 나눠서요. 언어가 기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면 인식 능력에 관해서는 1편인 내면 성장편에서 다뤄봤었습니다. 언어가 워낙 중요해서 언어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좀 더 안쪽으로 지금 기억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저번 강의에서 비언어적 기억은 어떻게 형성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형성될까요? 비언어적 기억은 물질입니다. 그 기억은 경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제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경험과 그 다음 단계인 인지로 넘어가면서 비언어적 기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비언어적 기억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죠. 지난번 언어적 기억을 통해 비언어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비언어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다입니다. 비언어적 기억은 실제를 만나서 형성된 뇌에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언어적 기억 그 자체를 가지고는 비언어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기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이번 기억 편에서는 언어편 두 번째에서 얘기한 내용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우 상세하게 비언어적 기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먼셀 차트입니다. 색 차트인데 이 차트에 주황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 그리고 녹색 영역을 한번 눈으로 한번 나누어 보시죠. 제가 한 10초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주황색과 노란색, 녹색 영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나누어 보셨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저하고 비슷하십니까? 노란색 영역은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죠. 주황색은 여기다가, 녹색은 여기죠.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 다른 분이 하신 걸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이 더 첨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녹색 영역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더 첨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제가 한 것과 다른 분이 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인 비언어적 기억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색의 영역을 각자가 표시해 보면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비언어적 기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언어적 기억만 존재해서 우리가 언어적 기억 그 자체가 뜻과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먼셀 색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비언어적 기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음 도형은 무슨 색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색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작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보시면 모니터의 색감이 달라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도형의 모양에 채워진 색을 무슨 색이라고 땡땡땡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머릿속에 바로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죠? 비언어적 기억이 들어있어야 하죠. 예. 비언어적 기억이 없으면은 그 대상인 실제를 보고 땡땡땡 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빨리 제가 넘겼네요. 바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7개의 바나나가 익은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죠?
이걸 한번 언어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왼쪽 1번은 녹색이다. 짙은 녹색이다. 2번은 녹색에 노란색 정도가 섞여 있다. 3번은 노란색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 4번은 거의 노란색이다. 5번은 더 찐 노란색이다. 6번은 더더더 찐 노란색이다. 7번은 약간 더 많이 익어서 약간 검정색이 섞인 바나나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바나나의 색을 40가지 언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 언어 자체가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나의 익은 정도를 아주 세밀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언어로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비언어적인 기억이 약 40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언어적 기억도 40가지, 즉 40가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자, 이 그림은 뭐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외부 강의 때 사용하면 많은 분들이 까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화면에 잘 안 보이니까요, 프로젝션에. 그런데 이것은 고양이입니다. 여기에 고양이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까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까마귀의 외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까마귀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TV 광고에도 나왔는데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오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토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다르게 보이나요? 자, 어쨌든 정답이 오리인지 토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리 또는 토끼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복합적인 비언어적 기억입니다. 즉 비언어적 기억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비언어적 기억의 형태가 결정나고 결국 그것을 언어로 오리인지 토끼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예. 복합적인 비언어적 기억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갈까요? 자, 이번 기억을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지금 1번에 표시한 요 색칠해 놓은 요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거 언어로 지금 1번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한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코끼리 전망대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코끼리를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이거는 지금 놀이공원의 그림지도인데 요거는 맞춤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뭘까요? 요거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런데 정답을 한번 볼까요? 어린이 놀이터네요. 그죠? 이걸 보고 어린이 놀이터라고 맞출 수 있는 분은 제가 외부에서 강의해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 속에 이러한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대상들, 그림이죠. 일종의 형태고 이것뿐만 아니라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와 비언어가 우리 기억 속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뭐냐? 이 놀이공원의 그림 지도처럼 그림뿐만이 아니라 언어가 함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기억의 관점입니다. 언어와 비언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비언어라는 것이 언어가 아닌 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언어가 아닌 그 대상이 실제에 대한 정보의 일부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예. 자, 여기 이 슬라이드는 사과라는 언어와 사과에 대한 실제적 정보죠. 정보가 이렇게 비언어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정보만 지금 여기 표기했는데 실은 여러분이
맛도 들어가 있겠죠. 맛도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를 물 때 소리 나는 그 소리도 들어가 있겠죠. 사과에. 예. 그 다음에 향도 들어가 있고 냄새죠. 그죠? 촉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비언어적인 기억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외국인은 이것을 애플이라고 하죠. 동일한 사과를 넣고. 그러니까 비언어는 공통이죠. 물론 미국의 사과의 모양은 좀 다를 겁니다. 실제적인 어떤 감각적인 요소는.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은 소리가 다른 거죠. 모양과. 소리와 모양이. 이제 언어적 기억은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자, 이것을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언어는 동일한데 언어가 다르다. 소리와 모양이 다른 거죠.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을 언어와 비언어로 나눴는데 요거를 이제 앞에서 얘기한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을 지금 다시 조금 더 살펴봐야 돼서 한번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언어적 기억은 그때 얘기한 말과 글 요거였죠. 또 하나가 이제 뜻과 의미가 비언어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요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언어적 기억이 다 뜻과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언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언어적 기억에는 언어와 연결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은 다음 기억이 두 번째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금 바꿔봤는데 언어적 기억은 좀 줄이고요. 비언어적 기억을 크게 한 거죠. 이 비언어적 기억 속에는 실은 감각적 기억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여러분이 외부 세계를 볼 때 사용한 감각에 의해서 습득된 기억들이죠. 그거 말고 또 정서적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서적 기억은 여러분 마음의 반응과 작용에 대한 결과가 정서적 기억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정서적 기억의 대표적인 부정적 기억이 아마 트라우마 같은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적 기억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정서적 기억과 가치적 기억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기억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죠. 가치적 기억은 감각적 기억의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또는 감각적인 대상이 아닌 어떤 대상, 어떤 가치를 지닌 대상의 기억들이 가치적 기억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떤 실제에 관한 기억 속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뭘까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자, 언어적 기억만, 컨트롤 C, 컨트롤 V죠. 요즘 말하는 갖다 베낀 거죠. 외형만. 그런데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것은 사실은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기억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에 대해서 지금 이걸 나눠서 인식하는 능력, 자각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는 이제 다 끝났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신청은 마음언어 강좌의 버팀목이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